자, 안녕하세요. 사랑빛교회 성도 여러분, 유승진 교육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2화의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한 회로 안 끝난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튼 오늘 제가 만나볼 분들은 저희 늘품 청년부에 있다가 사모님이 되어가고 계시는 김하원 양의 부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가 켜지시니까 갑자기 얌전해지셨어요. 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두 분 소개를 먼저 하원 양부터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빛교회에서 청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청년부 거쳐서 결혼까지 하게 된 김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원 자매의 이제 남편이자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예배 사역을 하고 있는 박은만 전사입니다. 네, 훌륭합니다. 다른 교회 전도사님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찍는다는 게 저도 굉장히 새롭고 어떻게 보면 전도사님한테도 상당한 모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출연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이 하는 게 재밌을까요? 각자 입장이 다른데 네. 어떻게 만난지는 저희 교회 수진이 청년 있잖아요. 그 청년의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게 돼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만나는 소개팅 과정에서 이제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이야기가 나눠질 것 같은데. 첫 만남에서 이미지가 서로 좀 달랐군요. 하원 양이 처음 봤을 때는 어땠나요, 저희 전도사님? 3번역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하시고 저 멀리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우리 교회 금속 오빠와 승진 오빠 같은 사람이구나. 너무 재밌겠다. 그냥 정말 교회 오빠. 뭔 말인지 아시죠? 정말요? 네, 정말 교회 오빠. 그래서 정말 밥 맛있게 먹고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또 막상 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사실 집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교회 오빠들은 편하고 재밌으니까 같이 놀면 좋은데 처음 만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남자로서의 감정이 조금 안 생겼던 시기니까 언제 집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카페를 갔는데 그때 제가 아예 그 남편한테 첫눈에 반했죠. 대화하시는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뭔가 그 눈빛에 반했던 것 같아요. 이 스킬이 아니라 강렬한 눈빛으로. 네, 그리고 제가 또 그날 3시간을 얘기했는데 3시간 동안 저 혼자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듣기만 했고. 근데 그 모습에 제가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날 바로 저랑 사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사실 거절을 못 해가지고 그래요 이랬는데 집 가자마자 나 남자친구 생겼네?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인이 되고 결혼을 하게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네네, 식장을 입장하고 있더라고요. 어느샌가. 네, 어느샌가. 전도사님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가 좀 어땠나요? 하원 자매의 이야기만 들으면 제가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하원이랑 이제 소통을 하고 이제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되게 재밌고 굉장히 잘 맞다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물론 예쁘기도 했고 예쁘기도 해서 이제 만나자고 이제 그날 바로 토요일 날 연락을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저 주일 사역이 그때 당시에는 일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일산에서 3번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하원이랑 만나고 그 카페에서 이제 하원이가 어떤 진솔한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면 같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비전들을 같이 꿈꿔나가는데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이제 돌아가는 이제 차에서 도착할 때쯤에 제가 이제 혹시 나랑 만나볼 생각 있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 안 해주면 집에 안 도착하게 하겠다 하면서 계속 그 주위를 삥삥 돌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말하기 전에도 한 3바퀴를 돌았어요. 그 주차장에 3바퀴를 삥삥 도시길래 왜 자꾸 안 가시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느껴지는 게 역시 남자는 약간 타이밍을 잴 줄 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약간 추진력이 좀 있어야 된다. 네, 아직 결혼 못하고 계신 여러 청년분들 저를 포함해서 추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 제가 또 듣기로는 이제 결혼하신 지 1주년 다 돼가는 이 가운데 선교를 이제 앞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청년들이 방학 기간이나 이럴 때 갔다 오는 단기 선교가 아니고 진짜 아예 그쪽으로 이민처럼 가서 선교를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내가 선교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여러 감정이 좀 차근차근 진행됐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갑자기 선교를 결정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온이랑 한 3시간 정도 카페에서 대화하는 시간 가운데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서로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사실 제가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계기도 이제 선교에 대한 사역을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온누리 교회를 들어가게 됐는데, 결혼을 하는 해였죠. 그때쯤에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목사님께서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이제 아부다비라는 곳에서 같이 사역할 생각이 있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고, 1년 동안은 결정은 안 됐었어요. 확실한 어떤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그 순간 가운데 매번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겠고, 여기서 머무르라고 하시면 더 머물러서 준비하겠다고 하나님께 하원이랑 매일 밤마다 같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순간 가운데 이제 한 10월 요쯤에 목사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자라고 얘기하셔서 조금은 고민이 됐지만,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순종해서 같이 함께 사역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특히 보면 이게 또 전도사님 입장이랑 평신도였다가 이제 사모님이 돼서 이제 또 선교사의 아내가 되는 입장은 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원 양의 이야기를 한번. 안 그래도 얘기 됐는데 내 입장은 이게 아닌데. 사실 그 제안을 받았을 때는 설마 내가 가겠어 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 거란 생각도 못했고 그냥 제안만 해주셨고 에이 안 가겠지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날 괜히 보내시겠냐고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우리 가게 됐어 라고 남편한테 딱 듣는 순간 약간 심장이 쿵 떨어져서 그럼 나 어떡해? 나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약간 이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못 보고 친구들도 못 보고 뭐 교회를 떠나고 뭐 직장생활 다 내려놓고 가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많이 어지럽고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그래도 잘 붙잡고 기도를 조금씩 하고 이 기도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라고요. 제가 가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미래도 그려지고,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 한 결정되고 한 2, 3주는 약간 오뚜기 인형처럼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고 항상 그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 이제 선교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부다비라는 곳을 대부분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거기가 뭐 어떤 나라인지 이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이제 두바이, 부자인 나라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아랍에미레이트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두바이입니다. 수도는 아니고 두바이는 관광 도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희가 가는 아부다비라는 곳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의 수도인 곳이에요. 네, 아랍에미레이트가 어떻게 형성됐냐면 7개의 이제 토호국, 그러니까 족장들이 모여서 이제 완성한 나라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으로 이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가는 아부다비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가 90%를 가 있는 그런 나라예요. 인구수는 약 60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날씨가 이제 사막 쪽 날씨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온의 건조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날씨로 이제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알아본 결과 그런 걸로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때마침 저희가 가는 시기가 좀 참 좋은 시기라고 해요. 보통 봄, 여름 이렇게 2개의 날씨가 교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는 시점이 딱 봄의 시점이라서 굉장히 지금은 날씨가 좋고, 저희가 이 중동 국가로 간다고 하면 다들 불쌍히 여기시는데 석유의 80%가 매장이 돼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잘 살은 나라라서 우스갯말로 전사님 나중에 가면 이제 뭐 페라리 타겠네, 람보르기 타는 거 아니야? 석유 막 발굴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러지는 않을 거고, 저랑 이제 하원이는 가서 이제 한인 교회에서 같이
같이 이제 사역을 하며 나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하시는 사역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역이 되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또 각자 또 하시는 사역이 좀 다를 것 좀 같아요.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근데 보통 저는 한마디로 사모의 역할에서 기도를 좀 많이 하게 되는 역할일 것 같아요. 막상 또 가면 어떤 사역이 주어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남편의 보필을 잘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사모님들이 되게 능력이 되게 좋으시고 되게 성격도 되게 좋으시고 다 그러시대요. 근데 제가 가질 수 있는 제 능력이 무엇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너 피아노 반주를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찬양을 엄청 막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달란트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아 그럼 나는 가서 섬김의 사역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섬겼을 때 그 은혜가 저한테는 많거든요. 그래서 누가 됐든 우리 집에 놀러 온다거나 아니면 목사님이라거나 아니면 성도분들한테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요리 그 영상을 막 보면서 지금 그릇도 엄청 많이 사고 막 얻어오고 막 그랬어요. 막 요리로 저는 사역을 할 생각입니다. 섬김의 요리. 거기서 영적으로 먹이시고 육적으로 먹이는 사역을 하시려는. 네. 그래서 더 살찌고 올게요. 네, 또 이게 하원 양의 어머니 이제 김현정 권사님께서 손맛이 좋으시기도 하고 제가 지켜본 바로는 두 분 다 손이 엄청 크시기 때문에 또 음식을 한번 하면 뭐 어마어마하게 하시거든요. 아 맞아요. 제가 그런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뭔가 하원이가 뭘 하려고 하면 일단 장비를 다 사. 장비빨. 장비를 다 사서 어떻게든 써먹습니다. 어떻게든 써먹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하는 사역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거기서 막 한식집 차리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약간 더 오래 있다 보면 그런 약간 소망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식집 차려가지고 그 며칠 날에는 무료 식사 해가지고 나눔하고 싶고 잘 큰 그냥 꿈이죠. 소망인데 남편이 옆에서 그 진정해 하원 맨날 브레이크를 잘 걸고 네. 계시는군요. 아주 달래주시죠. 훌륭하신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사역일 수도 있어요, 남편의. 전도사님은 거기 가시면 어떤 사역을 주로 하시게 되실까요? 지금 제가 이제 앞으로 가서 할 사역은 예배를 담당하게 돼서 그 예배 어떤 총괄적인 시스템들을 같이 성도님들과 같이 구축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서 우리가 나아갈까 고민하는 사역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학 청년이 이제 꽤 많이 있더라고요. 한 5-60명 정도 있는데 아부다비가 뉴욕 주립대 캠퍼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 대학 청년들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거고 원자력 발전소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도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또 이제 예배를 하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그 나라가 이제 이슬람 국가라서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소식을 전할 수는 없지만 한인들에게는 이제 좀 더 쉽게 거기에 크리스찬만 있지는 않으니까 그 나라의 한인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전하지는 못하지만 이슬람인 친구와 어떤 교제를 하고 그런 관계가 됐었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소식을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한인 위주의 사역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문화를 파고들어서 익숙해지시면 현지인한테까지도 복음을 전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 거네요. 제가 이야기를 듣는 와중에 또 드는 생각이 준비를 계속 하시면서 내가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있나라고 흔들리셨던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이게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 때 굳이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당연히 가져본 적이 있죠. 왜냐하면 대학교 생활을 이제 필리핀에서 했었는데 참 해외에서 산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언어를 떠나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 참 안 맞으면 그런 것도 참 힘들고 그리고 소통이 아무리 자유롭다고 해서
그들과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동일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들에게 너가 겪은, 너가 경험한 나를 전달하는 게 참 기분이 기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역을 주어주셨으면 가겠습니다. 물론 이 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라는 입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그 목사님께서 해주셨을 때 그런 고민들이 조금은 더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원이도 그렇게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시점에서 참 어렵지 않게 오늘 좀 더 쉽게 결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맨 처음에 주님 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막 그 길을 달려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너 그거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이거 해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나는 이것만 보고 여태까지 계속 달려왔는데 주님 갑자기 이러시면 전 어떡하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데 또 그 와중에서 계속 부딪히면서 깎여 나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가위로 못을 박던, 가위로 종이를 자르던, 그건 가지고 쓰는 주인의 마음인데 주님이 날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면 이 길이 맞겠지, 이런 생각이 나중에서 이제 듣게 됐는데, 그런 준비하고 나가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마음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처음 도전해보는 곳이고 분명 지금은 예상치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닥치겠지만 지금 마음을 뭐 가지고 계신다면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저는 솔직히 전도사님 쪽을 이제 외가라고 하면 이제 하은이의 친정되는 사람으로서 그쵸. 하은이가 솔직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걱정이 되긴 해요. 이게 오빠의 이제 심정으로서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죠. 물 먹는 것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기초적인 생각을 해서 걱정이 많이 되지만 전도사님이 그때마다 잘 붙잡아 주실 거라는 생각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들어서 참 다행이라고 안 그래도 생각됩니다. 그 하원이랑 좀 더 쉽게 결정할 수 있었던 거는, 하원이가 저랑 연애했었을 때 캄보디아 선교를 친구들을 캄보디아 다음이 필리핀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시기가 그땐 필리핀이었을 거예요. 필리핀이에요. 왜 근데 캄보디아를 기억하고 많이 얘기해서 그래. 어쨌든 네, 어쨌든 동남아 나라니까. 네, 동남아 나라의 어떤 선교를 갔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원이가 참 갔다 오고 나서 저한테 많이 나눠 주더라고요. 오빠 참 그들을 섬기는 게 너무나 기뻤고 앞으로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내가 더 뭔가를 하고 싶다. 사실 제가 아까 어떤 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역을 얘기했지만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리아 난민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의 직접적으로 이제 좀 도와주는 역할로서의 저희 교회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원이랑 같이 그런 분들을 섬기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조금 더 깊게 생성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100% 순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씀은 하셨지만 근데 하나님 할게요 그러고 나서 하면서 궁시렁 되는, 약간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입은 궁시렁 되지만 몸은 하고 있는. 그래서 이러한 태도들이 항상 저를 이렇게 회개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평불만하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나는 아직 멀었구나. 더 기도하고 더 남편이랑 많이 나눔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 100%를 해내려고 나아가는 거지, 딱 받자마자 갑자기 체제 전환을 확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종의 시작은 일단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그 안에서 의미를 좀 찾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면서 그 길이 오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현실적인 고민이지만 주님이 잘 해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정 권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럼 이제 조금 사역자를 떠나서 미안한 점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사역자 이전의 남편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또 아내의 입장으로서 그런 남편을 따라가는 거에 대한 감정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뭐 평상시 이런 이야기 잘 못하셨으면 이 시간을 빌려서라도 한번 해보시죠. 우선은 따라가는 입장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남편한테 싸울 때마다 내가 따라가잖아, 내가 따라가주잖아, 그럼 나한테 잘해야지,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싸울 때는 이게 약간 무기가 되더라고요. 사실 저는 따라간다고는 다들 남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주체가 돼서 가는 느낌이 커요. 왜냐면 남들이 보기에는 하은이가 따라가는 거니까 사모님한테 잘해줘라, 막 남편한테 그런다 하는데, 남편 때문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예 사역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 가기로 확 마음을 정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걸로 인해서 막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오성민 목사님한테 교육을 받았어요. 아, 그렇죠. 네. 그 교육 받은 게 뭐냐면,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너가 놓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고, 반대로 남편이 놓고 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서로 의견을 잘 맞추고 누군가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라고 저한테 결혼 전부터, 어떻게 보면 청소년 시기 때부터 약간 교육을 하셨죠. 이렇게 툭툭툭 교육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따라가는 느낌이 아닌 같이 동역자라는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목사님 덕분이에요 막 이래요. 어쨌든 목사님의 교육이 영향이 컸죠. 네, 목사님 권사님 하원이 잘 컸습니다. 잘 컸어요, 아주 그냥. 컸어요? 권사님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가는 거예요. 네. 네. 물론 이제 하원이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남편으로서 부담감이 없다라고는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하원이한테 한 적이 있는데, 하원이가 내가 하고 싶지 않다,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머무를 생각이 충분히 있다. 제가 뭐 가자, 준비됐으니 가는 거야, 이렇게 저희가 어떤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미안한 점은 한국의 어떤 기반들을 전부 다 놓아놓고 간다라는 게 사실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하원이가 지금 커리어 쌓고 있는 부분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하원이가 워낙 교육 관계도 좋고 많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전도하는 역할도 참 많이 했는데, 그런 자기의 역할을 여기서 다시 내려놓고 거기 가면 이제 진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과 또다시 적응해야 된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미안했고요. 남편으로서의 내 역할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결혼의 선배들이 보기에는 햇병아리 때인데 뭐 너무 좋지. 근데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은 정말 많이 의견을 맞추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연차 수가 넘어갈수록 더 나아지긴 하겠지만, 좀 더 하원이에게 그리고 또 저에게 서로가 부부에게 좀 집중할 수 있는 정말 뜻깊은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네요. 좀 몰랐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뜻깊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된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선교라는 게 어떤 건지 각각의 이야기를 좀. 그냥 이런 자리도 약간 선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믿음을 전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교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같이 이야기하다가 또 다른 은혜와 깨달음을 나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선교가 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엄청 크게 멀게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해외를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선교가 아니라 기도해 주시는 것도 선교고,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도 선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한 선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하원 사모님이 굉장히 잘 나눠주셨는데, 이런 거 정말 싫어요. 말만 하면 맨날 김하원 사모라고. 네, 방금 굉장히 사모님다운 그러니까 그런 저도 말이에요. 사모님인 줄 알았어요. 네. 사모님 맞아요. 근데 저는 지금 하은이가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명도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물론 그것도 선교지만 작은 것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조차도 선교의 한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는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방금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좀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저희 안에 선교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제가 사역하는 이제 대학 청년들에게 하원이는 음식에 대한 선교 사역을 하는 거고 저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에 있어서 선교 사역을 더 나아가서는 난민들과 아니면 정말 가난한 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같이 선포하는 것이 저희 가장 중요한 선교적 방향성이 아닌가 저희 부부에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훌륭합니다. 전도사님. 마치 선교란 단어의 교과서를 한 편 듣는 듯한 주입식교육. 아주 훌륭하네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성도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그 저를 알고 계시는 세랑빛교회 성도분들은 아마 청소년 때부터 봤기 때문에 되게 애기 같고 약간 그 청방지축에 안녕하세요 맨날 이렇게 인사하던 사람으로 알고 계실 텐데 물론 그런 면이 아직도 있어요. 이런 마음은 좀 내려놓고 좀 진중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철없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좀 진중하게 기도하면서 사모의 자리를 하고 싶다. 그 사랑빛교회 성도분들이 아마 저를 놓고 그걸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섬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 아부다비에 있는 청년이 1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너의 집은 그 오픈하여서 먹고 나눔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줘라는 저는 마음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했을 때 정말 불평 없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에 충만한 마음으로 그런 사역을 너무나 하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서 이제 더 이상 전도사님이랑 싸우지 않고 잘 싸운 적 없죠. 네, 왜 자꾸 의견을 어떤 수립을 하는 과정이라. 아니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의견을 조금 격하게 나누는. 조금 언성이 좀 하이에서. 그게 싸우는 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나든 뭐 다툼 없이 둘이서 잘 바라보면서 사역할 수 있겠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한국에 계신 분들과 아부다비에 계신 분들을 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일단 저의 큰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저는 하원이가 굉장히 내부적인 것들을 조금 이제 기도 제목으로 같이 나눴다면 저는 조금 더 외부적인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잘 적응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가 흔히 아는 향수병이 오잖아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에 오는데 그 시기를 저랑 이제 하원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물론 한국이 그리울 수는 있겠지만 서로 같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아무래도 날씨가 50도까지 육박하는 날씨고 사막이다 보니까 모래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오는데요. 그래서 하늘이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 하늘을 보고 그런 도시에 있다 보면 사람이 좀 이렇게 우울한 마음이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좀 서로 잘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기쁨으로 좀 다른 것들로 이제 뚫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기도 제목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또 정리해서 하단에도 남겨드릴 테니까 언제든 기억나시는 대로 생각나시는 대로 함께 좀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좀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는 뭐 작지만 저희가 소정의 치킨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네, 혹시 치킨이 드시고 싶으신 분은 3회 출연하실 분을 또 찾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에게 찾아오셔서 슥 얘기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